부산 광복동 은행. 낡은 보자기 꾸러미를 든 75세 구두닦이 할머니가 지점장실 문을 두드린다. 1945년 9월자 공탁 장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내의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 유광수 지점장이 코웃음 치며 여긴 은행입니다. 박물관이 아니고요. 냄새가 심하시네요. 보안요원. 순간 꾸러미에서 흘린 장부에 적힌 충격적 문구가 드러난다. 독립운동 자금 공탁. 창립준비금. 인턴으로 몰래 일하던 손자 민수의 동공이 확대되며 전율한다. 마이너스 할머니가 찾는 것은 이 은행의 진짜 뿌리였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이 사연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광복동의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사이로 메아리칩니다. 어시장으로 향하는 트럭들이 연달아 지나가며 도로를 가득 메우죠. 이 소란스러운 새벽 풍경 속에서도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모습이 있습니다. 75세의 김복래가 낡은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보자기 꾸러미를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있죠. 복래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꾸러미를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부드럽습니다. 이놈의 손, 아직도 기억하네. 해방 직후 시장 바닥의 흙 냄새를. 복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꾸러미를 쓸어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이 꾸러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장부 한 권과 태극 무늬가 새겨진 봉인, 그리고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복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한 것들이죠. 광복동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어묵을 끓이는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 생선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외침,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장터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복래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이 되자 국밥집 쪽에서 젊은 남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복래의 손자인 민수입니다. 24살의 민수는 요즘 취업 준비로 여념이 없지만 할머니를 챙기는 일만큼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할매, 오늘도 은행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복래가 며칠째 같은 은행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매번 허탕을 치고 돌아오시는 할머니를 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응, 오늘은 말이 다르다. 이 꾸러미, 이제 돌려줘야지. 복래의 대답에 민수는 시선을 피합니다. 사실 민수는 할머니가 찾아가는 바로 그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께는 말하지 못했죠.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할머니가 은행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지점장 성격이 장난 아니라던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점장 유광수의 까다로운 성격은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고객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복래 같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냉정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복래는 웃음으로 넘깁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산업화의 격변도 외환위기도 모두 견뎌낸 복래에게 까다로운 은행 지점장 정도는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거 은행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법이지. 복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꾸러미 안의 장부가 단순한 옛날 문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해방 직후
이 나라를 위해 모았던 소중한 돈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죠. 민수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지점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과연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릴까요? 아니면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실까요? 복례는 의자에서 일어나 꾸러미를 다시 한번 단단히 매듭짓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일을 마무리할 날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간직해온 이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광복동의 오후 햇살이 복례의 등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음이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깔리죠. 복례는 천천히 은행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민수는 뒤따라가며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정말 다른 날이 될까요? 은행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 예금 상품을 홍보하는 현란한 광고 화면,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스며드는 차가운 에어컨 냄새가 뒤섞여 전형적인 은행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복례는 다른 고객들처럼 번호표를 뽑아 창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지점장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고 문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1945년 9월자 공탁 장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유광수 지점장입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꽤나 위압적이죠. 유광수는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은행입니다. 박물관이 아니고요. 유광수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복례의 낡은 옷차림과 구두 닦기 냄새가 고급스러운 은행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가 좀 심하시네요. 보안요원. 유광수가 손짓하자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복례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례의 꾸러미에서 낡은 장부가 살짝 벌어지며 흥미로운 글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행 창립준비금 독립운동 자금 공탁. 이 글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비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수입니다. 민수의 동공이 커집니다. 인턴 교육과정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도장이었거든요. 설마 할머니가 찾고 계신 게 이 은행의 뿌리와 관련된 것일까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할머니가 며칠 동안 은행을 찾아오신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이죠. 유광수 지점장은 장부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복례의 손에서 휙 집어갑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이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가 있어요. 일단 나가 계세요. 유광수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노인네 정도로 여겼는데 장부를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복례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금속 찰칵 소리를 남깁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서글프게 들리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그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부 소중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거든요.
복례의 마지막 말에 유광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죠. 복례가 은행을 나서자마자 유광수는 재빨리 지점장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날 밤 은행은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마저 대부분 자리를 비운 시간, 복사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수가 몰래 들어와 장부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인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캔하던 민수의 눈이 멈춥니다. 낡은 붉은 인주로 찍힌 작은 글귀가 보이거든요. 기한 내 원권리자 또는 후손이 증빙하면 본 금전은 국채보상 공의금으로 환원하며 불응시 자동이체 규약에 따라 고운청 공탁금고로 전액 이전한다. 1945, 9, 3.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동이체 규약? 8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조항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찾고 계신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수는 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읽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정말 유효하다면 할머니의 방문이 단순한 과거 추억 찾기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진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복사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장부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지만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복사실을 나서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죠. 1945년 공탁금, 독립운동 자금, 자동이체 규약 같은 키워드로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에 아직 남아있는 특수 공탁 계정 코드였죠. 일반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지만 장부에 적힌 특별한 문구와 인주 도장 각인이 이중 인증 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할머니의 장부는 단순한 옛날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금융문서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인턴 신분으로는 이런 고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점장 유광수가 아직 출근하기 전 감사팀 사무실이 비어있는 시간을 노린 것이죠. 감사팀 공용 단말기라면 특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서 본 문구를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기한 내 원권리자 또는 후손이 증빙하면. 문구를 타이핑하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힙니다. 띵! 갑자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보훈청 연계 공탁 계정 검증 완료. 이체 대기 상태로 전환.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규약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뭐야? 인턴 주제에 어디 손을 대고 있는 거야? 유광수 지점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민수 뒤에 서 있습니다. 민수의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유광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지점장님, 이건 은행의 창립 자금이었습니다. 규약대로라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하지만 유광수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로 지점 실적이 박살나는 거 몰라? 이 계정이야말로 우리가 재개발 특판 펀드에 쓰려던 숨은 구멍이야. 유광수의 말에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점장이 공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방문이 그들의 계획을 망친 셈이죠. 너 지금 뭘 건드렸는지 알아?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모든 게 보훈청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유광수는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이체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깜빡이고 있거든요. 민수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시스템이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실제 금융 거래를 시작시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야, 이거 어떻게든 막을 방법 없어? 유광수가 다급하게 묻지만 민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턴 교육에서 배운 건 기본적인 업무뿐이었거든요. 이런 고급 시스템은 처음 접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팀 직원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 과장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점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 그게 인턴이 실수를. 유광수가 변명하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수공탁 계정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건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1945년 공탁금이라. 이런 계정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김 과장의 말에 유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본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재개발 펀드 계획이 모두 발각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봅시다. 섣불리 본부에 알리면. 지점장님, 이건 법적 사안입니다.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 과장과 유광수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민수는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하죠. 자신이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례가 다시 은행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가져간 장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복례의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옵니다. 내 꾸러미 돌려달라고 했지요. 민수는 창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보다 더 단호한 표정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광수는 민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책임져야 할 거야.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광수는 민수를 지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복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유광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거든요. 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내가 건드린 시스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유광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죠. 조용히 덮어. 그러면 계약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게. 연봉 4천만 원. 어때? 민수의 목구멍이 마릅니다. 취업. 정규직.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몇 달째 취업 준비로 고생하던 민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죠. 게다가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 당뇨 합병증이라던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유광수는 민수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민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압박하죠. 그냥 시스템 오류였다고 하면 돼. 인턴이 실수로 잘못 건드린 거라고.
간단하잖아. 민수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정규직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로비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유광수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게 누구지? 한 노신사가 복례와 함께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신사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복례보다는 훨씬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광수와 민수는 급히 로비로 나갑니다. 복례는 여전히 자신의 꾸러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옆에 선 노신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란이네요, 유 지점장. 그런데 이 도장, 우리 집 금고에 있는 것과 쌍둥이네요. 노신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은퇴한 은행 창립 멤버의 아들인 박상도 고문이었습니다. 복례의 사정을 들은 박상도가 직접 나선 것이죠. 박상도는 복례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는 창립준비금 인감박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도장이에요. 해방 직후 독립운동 자금을 모을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박상도의 증언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던 것이죠. 잠시 승부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광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보안실로 가서 어제 촬영된 CCTV 영상을 꺼내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유광수가 로비 대형 모니터에 영상을 틉니다. 화면에는 복례가 장부를 들고 은행을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영상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보시죠? 이분이 장부를 가져간 겁니다. 분실 책임은 고객에게 있어요. 복례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두고 갔는데 민수는 영상을 자세히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른 장면이거든요. 누가 영상을 편집한 것일까요? 지점장님, 이 영상 편집하신 건 아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광수의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인턴 주제에 무슨 말이야? CCTV는 편집할 수 없어. 자동 녹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어제 복례가 장부를 은행 트레이에 올려두고 나간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마치 복례가 장부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상도 고문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영상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화질도 이상하고 고문님까지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정확한 증거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유광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오죠. 더욱이 이런 오래된 장부가 설령 진짜라 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80년 전 문서잖아요. 복례는 말없이 유광수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게다가 유광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규직 4천만 원, 할머니 병원비, 박상도 고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유광수는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11시 은행 건물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이잉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광복동 거리를 깨웠죠. 경비원이 급히 달려가 확인해 보니 특수금고 3번에서 신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특수금고는 평소에 거의 열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은행 내부가 소란스러웠던 터라 더욱 신경이 쓰였죠. 급히 지점장 유광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점장님, 특수금고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광수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낮에 민수가 건드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즉시 가볼게. 아무도 금고 근처에 접근하지 마. 유광수는 급히 옷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죠. 혹시 오늘 일이 예상보다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직원들이 출근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수금고 3번이 정말로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괴 모형, 상징적인 예치 채권, 그리고 독립공탁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유광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를 범인으로 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것이죠. 오전 10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뒤이어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은행 금고 털이라는 자극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 장부 들고 잠적. 80년 전 문서로 은행 금고 털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사진까지 함께 실리면서 마치 복례가 범인인 것처럼 보도되었죠. 복례는 오전에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용의자 취급을 받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모신 거예요. 복례는 경찰서에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증거는 복례에게 불리했죠. 어제 은행을 방문했고 오래된 장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날 밤 금고가 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광수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죠. 안타깝지만 절차를 무시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유광수의 말은 겉으로는 객관적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복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죄책감에 무너져 갔습니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자동이체 대기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된 것일까요? 금고가 빈 것이 도난이 아니라 규약에 따른 자동 이행인 것일까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유광수가 증거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로그가 왜 지워져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감사팀 김 과장이 의아해했지만 유광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나 보죠.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후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은행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복례를 동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은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죠. 구두 닦기 할머니가 뭘 훔쳐? 은행이 서민을 괴롭히고 있다.
시위 현장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복내에 오랜 단골 고객들이 나서서 복내의 인품을 증언했거든요. 복내 할머니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정직하게 거슬러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유광수는 이런 여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삭제된 로그를 복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결백하시니까. 민수는 밤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복내의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민수는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광수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민수는 밤새 복내의 꾸러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에 계시는 동안 집에서 가져온 것이죠.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샅샅이 뒤지던 중 마지막 장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릴 적 숨겨진 글씨를 찾는 놀이를 떠올리며 연필 가루를 종이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한글로 쓰여진 문장이었죠. 돈은 땅 밑에 묻지 않는다. 기억 속에 묻는다. 이체 명령은 복인주와 레인주의 겹각인으로만 유후.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내의 이름인 복과 레. 할머니가 도장을 찍을 때만 진짜 이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민수는 급히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해방 직후 금융 시스템, 공탁금 제도, 보훈청 연계 시스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진 끝에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와서 장부를 펼쳐 보인 순간 CCTV가 그 인주각인을 자동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청 공탁금고로 자동 이체가 시작된 것이죠. 금고가 텅 빈 이유는 도난이 아니라 원이치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야.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야. 민수는 흥분했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시스템 로그는 이미 삭제되었고 유광수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박상도 고문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그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박상도 고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단정한 한옥집이었죠. 박상도는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본 젊은이로군요. 복내 할머니의 손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상도는 민수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박상도는 자신의 서재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박상도가 꺼내 보인 것은 해방 직후 촬영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내 외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서 있었죠. 그들 앞에는 독립운동 자금 모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내 할머니의 외할아버지시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박상도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회고록이었죠.
여기 보면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은행은 장부의 주인과 약속을 어기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아버지가 쓰셨네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그런 숭고한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고모님,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제가 그 은행 인턴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박상도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오후에 민수는 복례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계셨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그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몰래. 복례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래서 요즘 바빴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괜한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복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진다. 내가 나를 도우려 한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민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 금고가 빈 건 도둑 맞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도장을 찍으신 순간 보훈청으로 자동 이체된 거예요. 복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란 말이니? 네, 맞아요. 80년 만에 원래 목적대로 쓰이게 된 거예요. 복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지역 문화회관에서 공개 간담회가 열린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밝혀낼게요. 복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든든하다. 그날 밤 민수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박상도 고문과도 계획을 세웠죠. 과연 내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역 문화회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벅습니다. 시민들, 언론사 기자들, 보훈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은행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양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례는 민수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이죠. 옆에는 박상도 고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앉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유광수 지점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무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간담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광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던 듯합니다. 저희 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광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고객의 과실로 인한 분실 사건을 저희가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바로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원본 CCTV 영상이었죠. 유광수가 편집했던 부분이 모두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뭡니까? 유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복례가 장부를 은행 트레이에 정중히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아 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는 은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빈 이유는 도난이 아니라 1945년 공탁 이행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수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이체 규약 조항, 보훈청 공탁금고, 이체 확인서, 그리고 정확한 시간 기록들이 모두 공개되었죠. 자동이체 규약이 발동해서 보훈청 공탁금고로 전액 이전되었습니다. 여기 이체 확인 공문과 정확한 시간 기록이 있습니다. 유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로그들이 모두 복원되어 있었거든요. 민수가 밤새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백업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상도 고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창립 서약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유 지점장, 당신이 재개발 투기 자금으로 전용하려던 내역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상도는 유광수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공탁금을 재개발 특판 펀드로 유용하려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어디서 그걸? 유광수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휘청이며 일어섰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몰려온 것 같았지만 복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구두닦기입니다. 사람들의 발을 반짝이게 해준 것 말고는 다른 죄가 없어요. 복례의 말에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이 피를 흘려가며 모은 그 돈이 오늘 제자리를 찾았으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그 은행 인턴이었어요.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례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진다. 잘했다, 민수야. 관객석 곳곳에서 잘했다. 용기 있는 젊은이다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광수는 현장에서 은행 본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광수 지점장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 본부 관계자의 발표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문화회관을 나서며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외할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복례의 혼잣말에 민수와 박상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복례에게 몰려들었지만 복례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돈은 제자리로.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삶입니다. 간담회는 복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며칠 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독립공탁금 80년 만에 본래 자리로 국가보훈청 기억장학금 신설. 은행 역사 왜곡 사과. 복례는 아침 일찍 구두닦기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간담회 당일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었죠. 복례와 민수, 박상도, 고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크게 났네요. 민수가 국밥을 들고 와서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민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죠. 간담회 이후 여러 곳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할머니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하다.
외할아버지께도 떳떳이 인사드릴 수 있겠어. 은행 로비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새로 생겼거든요. 구두 닦기 의자 모형과 꾸러미 복제품, 그리고 장부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돈은 땅에 묻지 않는다. 기억에 묻는다. 기억은 이자가 붙는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복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구두를 닦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손님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젊은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 꿈은 기록 보존학자가 되는 거예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훈기록원 견습생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할머니도 마음이 놓인다. 점심 무렵 박상도 고문이 들렀습니다. 요즘 그는 자주 복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복례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상도는 신문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기사였죠. 은행 이름 앞에 공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대요. 공이은행으로 말이에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이, 공정한 의리라는 뜻이겠네요.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지켜내신 거예요. 은행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오후 늦게 복례는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문득 해방 직후 시장 바닥의 흙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젊은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복례야,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복례는 꾸러미를 다시 단단히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 돈 제자리 찾았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보훈기록원에서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일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독립유공자들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도 있더라고요.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광복동 일대에서 작은 모금 활동을 하신 분들 명단에 있었어요. 복례는 기뻐하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든든해. 그날 밤 광복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죠. 꾸러미 안의 장부는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사람답게, 돈은 제자리로. 그게 나라고, 그게 삶이제. 복례의 마지막 독백이 광복동의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후 기억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학생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꼭 훌륭한 기록 보존학자가 되겠어요. 복례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기억은 이자가 붙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해방 직후의 그 약속이 오늘의 빛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평생을 살아온 광복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0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